선생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학생부에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적게 만드는 온건한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입시 컨설팅 10년 차이면서 학종에 합격하는 학생부 전략 수립 지원 도서 학종 자신감의 저자 유종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변화하는 입시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첫 번째로는 내신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너만 열심히 공부하나요? 아니죠.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데에다가 학습 효율은 사람마다 달라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받아들이는 지식의 양과 이해가 그리고 폭이 모두 달라요. 내신이란 그냥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성적을 최대한 올리되 최종 결과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입시에 활용할 활동 내용을 학생부에 넣는 거예요.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러한 활동을 넣어주는 걸 꺼려 한다는 데 있죠.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 학생들 하나하나 챙기는 게 상당히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실제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게 되면요. 교사들은 학생의 성적이 낮을수록 학생부 기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내가 알아서 적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교사들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짙었죠. 심지어 한 번은 학생에게 야, 너는 왜 너만 좋은 대학 가려고 하냐? 이기적이게 라는 이야기를 학생에게 했던 교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고등학교 기간은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닌 이러한 인간관계가 바탕이 되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머리 아픈 나날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는 달리 입시에서 성공해야 하는 학생 개인의 이권과 자신이 받는 월급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으려는 교사 사이에 알력이 부딪히는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하고 친해요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막상 입시에 유리할 것 같은 활동이나 산출물과 같은 무언가를 들고 가서 선생님께 학생부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면요. 거절당하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심지어 알겠다라는 대답을 들어도 후에 막상 학생부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피상적인 표현들로만 가득할 뿐이죠. 이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어떻게 해야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강점과 장점 등을 정확하게 학생부에 기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에게 알랑방귀를 끼면 될까요? 이건 아첨이 몸에 배지 않은 학생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럼 촌지를 찔러주면 될까요? 요즘 세상에 교사가 촌지를 받으면요. 평생 직장과 소중한 연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엄마를 시켜가지고 선생님한테 학생부 써달라고 하면 될까요? 협박하면 될까요? 아니면 거래를 하면 될까요? 그냥 생각해봐도 이런 식으로는 선생님이 학생의 강점을 학생부에 적어주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런 것이 통할이 만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해서 선생님이 뭔가를 학생에게 시켰을 때 학생은 또 그에 순응하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도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그 지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면 학생에게 거부할 명분은 딱히 없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지 않으면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학생부에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적게 만드는 온건한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 선생님이 지켜본 바 이엔 총 5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로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전교 1등은 말 그대로 한 명만 취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모두가 전교 1등을 할 수 없으니 이는 권력을 가져오는 최고의 방법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학급 1등인데요. 이게 전교 1등보다는 취하기는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결국 그냥 잘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은 호의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전교회장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직업을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힘은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서 나오고 그 지지층이 두터울수록 그 힘은 더 커지죠. 이해가 가요? 자, 그리고 전교회장이라는 자리는 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자리죠. 그 무게를 선생님들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의 힘이 교사라는 타이틀이 가지는 권위보다 높을 수는 없죠. 하지만 수많은 학생의 지지를 받고 일을 진행하는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과 부담감은 교사들도 느낍니다. 즉, 교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네, 관심입니다. 학생부는 교사가 학생의 강점, 특장점 등을 넣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어요. 인상 깊은 몇 명만을 기억할 뿐이에요. 이와 함께 네 번째는 반장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네 가지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학생부에 적어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적는 학생들의 강점과 특장점이 일관성을 가질 때 입시에서 평가자는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허나 그럼 이 네 가지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가만히 앉아서 내 할 일만 하다가 선생님이 복붙해서 주는 내용 안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활동을 가지고 입시를 치러야만 할까요? 면접에 가서 내가 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얼버무려 잘 넘어갈까 하는 고민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금 5번째 방법을 이야기해 줄 텐데요. 이 방법은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방법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5번째는 바로 질문하라 입니다.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질문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질문은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와 같은 1차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얕은 수준의 질문은 어이 선생아 내가 이거 잘 모르겠고 찾기도 귀찮으니까 네가 와서 자세히 설명해봐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선생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가서 인터넷 보고 찾아와 인터넷에 다 있어 라는 대답이 가장 잘 어울리죠. 그런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을 기억은 할 것인데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다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과 상반된 이러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보니 저는 선생님과 그 자료의 차이가 이런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질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류의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 이후 개인적인 심화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앞서 선생님이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상대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가 학생의 자리와 상태가 교사에게 주는 부담감이었다면 질문을 하는 것은 학생이 교사에게 지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입니다. 교사의 경우 권위가 교에 기반을 하고요. 교는 교사의 질을 바탕으로 합니다. 질문은 선생님이 가진 지적 권위를 흔들 수 있는 무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대로 만들어간 질문, 교사가 머리를 짜내어 대답하지 않으면 교의 권위가 흔들리는 질문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부담스러운,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의 지적 수준을 기억하고 좀 더 학생에게 신경 쓰게 되며 나아가 학생부에도 좋은 내용을 적어주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냥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중에서도 활자를 암기하는 공부가 아닌 배운 지식을 실제 현상과 문제에 대입해 이해하고 나름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심화 학습, 지식과 지식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는 융합의 노력 차원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런 질문을 만들 수 있고 입시의 성공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까지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안 하면 나중에 고3 때 1,000만 원 쓰게 될 거예요. 영상 보고 1,000만 원 아껴서 대학 갈 때 등록금 내고 남은 돈은 가족들이랑 꽃등심 사 먹으세요. 맛있더라고. 알겠죠? 꽃등심 다 같이 사 먹으면 돼요. 1,000만 원이면 그러고도 남아요. 알겠죠? 그리고 입시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선생님의 책 학종 자신감을 사서 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